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는 딥플레인 안면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플레인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는 피하 박리는 적게 하고 그리고 스마스 박리는 좀 더 크고 넓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하 박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마스 박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하 박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딥플레인이라고 말하듯이 그냥 스마스 측만 크게 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하 박리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스마스 박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는 스마스하고 목의 근육의 박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이 박리를 할 때 어디 레벨에서부터 하냐, 이 광대뼈 역광대 레벨에서부터 귀 앞에서부터 역광대 레벨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목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되게 보니까 이 핸드폰 사이즈만하게 박리를 하네요. 제가 여기 대보니까 실제로 대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 바닥 쪽에 가서는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특히 보여지는 신경이 안면신경에서 세 번째인 협부지, 뺨으로 간다 해서 협부지 그럽니다. 협부에 가는 가지다 해서 협부지, 이런 신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신경이 손상됐을 때 이제 여기에 뭐 콧구멍의 움직임이 없다든가 윗입술이 뭐 장애가 온다든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 때문에 대부분은 그 박리를 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박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성형외과 의사니까, 전문이니까.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대부분은 귀 앞에서부터 여기 씹는 근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경계 라인까지 해줘도 된다라고 대부분 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한 1cm 더 앞으로 가서 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1cm 앞으로 박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심부볼의 지방도 막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살짝만 터뜨리면은 심부볼의 지방도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속 안에 그 스마스와 목근육, 그러면 스마스의 범위는 어디서부터냐, 광대에서부터 여기 사각턱, 여기 턱선 레벨에서 한 1cm 위에까지가 스마스예요. 왜냐하면 목에서 올라오는 이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이렇게 주면 그 근육이 여기 턱선보다 조금 더 위까지 올라오는데 이 목 근육과 여기에 있는 스마스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안면 거상을 할 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위쪽으로 보통 한 2.5cm에서 3cm 정도 당깁니다. 당기니까 그걸 본 제 유튜브에 소개되는 외국에서 오신 성형외과 그 원장님께서 참 중안면부를 굉장히 원장님 많이 당기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같이 해주다 보니까 동반되는 효과가 뭐냐, 이런 턱선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턱 밑에 있는 침샘이 있어요. 침샘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박리를 크게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유지인데도 끊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깊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느냐, 이 속 안에 있는 이 스마스하고 그 다음에 목 근육을 쫙 당기면요, 이런 침샘이 딱 이렇게 압박이 돼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스마스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여기 앞에 가서 침샘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위로 당기고 옆으로 당겨서 팍 잘라내서 전부 집어주잖아요. 꼬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집어주기 전에 보면은 여기 침샘이 툭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왜? 이것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감침줄로 묶어서 이렇게 딱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당겨져서 이게 묶어지니까 목이나 이런 볼 같은 데가 전체가 이렇게 당겨지고 묶어지다 보니까 이런 볼이 작아져 버리거나 이렇게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처진살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당겨지니까 그런다거나 그래서 그 스마스와 목 근육을 같이 저는 대부분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 이쪽의 효과도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뭐 턱 밑에 있는 침샘을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말끔하니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효과가 오더라. 그러면 그 정도로 턱 밑에 있는 침샘도 찾아서 그렇게 압박이 될 정도로 당기고 박리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딥플레인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 딥플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어떤 그 우리가 안면 거상 환자들 관심 갖는 분들한테 현혹이 되는 그런 그 의학 용어로서 딥플레인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려운 말로서 결국은 또는 뭐 새로운 뭐 수술 방법의 이름으로서 수술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의 그분들의 어떤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피하 박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 피하 박리를 요즘에는 적게 하고 스마스층을 막 깊게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스마스층도 박리를 많이 하지만 피하 박리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티모시 마틴인가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또 피하 박리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굳이 딥플레인 박리 딥플레인 박리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대세로 말하는 것보다는 딥플레인 박리도 하고 피하 박리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유튜브에서 조금 언급하기가 조금 좀 쑥스러운 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는 것 같은데 이 스마스 밑에 근육을 묶어준다고 하는데 스마스 밑에는요 근육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두세 개. 광대 근육하고요. 그 다음에 웃는 근육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작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육에다가는 묶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저작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근육은요 묶일 때마다 움직여요. 외관상 보일 때 찝어놓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육을 묶은다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아나토미는요 해부학적인 구조는 제가 스마스를 박리하는 과정과 움직이고 또 스마스를 딱 들어 올려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은 제 카페에 들어있어요. 카페에 보면은 안면 거상술 그래서 스마스 박리 과정 이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 아래서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스와 목 근육의 박리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움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자료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피하 박리를 저는 많이 하는 이유는 첫째는 환자들에 있어서 물론 단점도 있어요. 피하 박리를 많이 하다 보면 약간 피부가 처음에는 좀 매끄럽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울퉁불퉁 하다거나 매끄럽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대신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다 보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피부라는 것은 땡기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축 처져서 모여있을 때는 칙칙하지만 피부를 땡겨 놓으면 좀 피부가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밝아졌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 박리층도
많이 하고 딥플레인으로 스마스층도 많이 방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거상에서 오는 수술의 효과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목이 슬림해져요. 그리고 목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목에 되게 보면 이 앞쪽에 뭐 세로주름이 있다 뭐다 그런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방리 범위와 절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귓볼 뒤쪽에 이쪽 측면 뒤쪽에서부터도 전체가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목도 좀 더 가름해지고 슬림해지고 목의 이쪽 뒤쪽에 막 꼬글꼬글 주름이 있었던 것도 많이 펴지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리 범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수술의 효과가 좀 더 넓게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얼굴 처진 것에 대한 거상의 원리에 충실한 수술을 할수록 회복 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더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미니처럼 이렇게 작게 할수록 나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되니까 아무렇지 않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목의 뒤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당겨 올라가고 이런 과정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절개선이 이쪽에 머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탈모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두세 달 때에 비해서는 한 네다섯 달 때가 훨씬 좋고요. 6달이 되면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수술 받은 환자분들께는 반드시 꼭 제가 간절하게 항상 부탁을 하거든요. 6개월 동안에는 성형에서 한의문처럼 꼭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바로 방리와 그 다음에 거상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술적인 거상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술 후 효과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이런 걸로 수술의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보고 무슨 수술을 했기 때문에 팔자가 없어졌니 이런 것을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붓기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붓기가 제일 심할 때는 당기지 않아도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붓기도 남아있는 시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은 7, 8개월 이후가 수술의 진정한 효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께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스나 목 근육을 많이 쫙 당기다 보면은 또 이 얼굴이 처질 때 밑으로 처진 게 위에서 옆으로서 처져온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처진 거라 위쪽으로 많이 당기다 보면 눈꼬리 쪽에 살도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눈 밑에 수술도 해줘야 되고 또 귀 앞에 있는 여기 피부가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와 귀 앞에 여기 사이에 맨살은 또 여기로 끼어들게 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기다 보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만 수술의 효과를 더 중요시한다면 6개월 이내는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딥플레인 성형에 대해서 안면 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특별한 수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술이다. 다만 거기에서 근육을 묶는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제가 스마스를 직접 방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그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좌측은 수술 전의 얼굴이고 우측이 수술 후 한 달 보름째, 한 달 18일째 얼굴인데요. 이쪽에서 좌측에서 얼굴에서는 주로 이제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져 내려오고 그래서 우울함, 그 다음에 이 얼굴 살이 밑으로 쏠리는 것에 의해서 보기에도 좀 무거워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느낌인데 실제로 보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마음도 우울한 느낌이고 좀 뭐랄까 젊은 시절의 느낌에서 좀 많이 좀 얼굴이 처졌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
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코 위로 해서 눈을 가렸는데요. 사실은 안면 거상은 이쪽 코에서부터 이 목까지 수술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수술 후 한 달 18일째 얼굴인데요. 그 변화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약간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둥그러운 턱선은 결국은 처져 내려온 살 때문에 그렇고 이 처져 내려온 살들이 위로 완전히 당겨져 올라가게 되니까 수술 후 한 달 지나서는 한 달 18일 정도 제가 편의상 한 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달에서는 여기가 턱이 V라인처럼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가로로 깊은 주름, 그 다음에 서로 주름도 많이 깨끗해지셨습니다. 밑에서 이제 얼굴을 쳐다본 느낌에서도 이렇게 팔자 주름,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 턱선의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영어 단어로는 세깅, 물주머니처럼 주머니처럼 이렇게 몽통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 몽통하게 내려와 있는 것 때문에 턱선이 매끄럽지 않고 턱선이 옆모습에서도 턱선이 울퉁불퉁한 느낌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턱에서 이렇게 세로 주름, 그 다음에 깊은 가로 주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거상을 잘하게 되면 이런 밑에 있는 가로 거상 주름도 그 위치가 위쪽으로 다 당겨 올라가요. 어차피 거상이니까 위로 많이 당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 앞쪽에 세로주름이나 가로주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수술에는 수술 과정을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술의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목 거상은 이 정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저기 뒤쪽을 제외한 귓볼 저 뒤쪽 측면에 목에서부터 정면 그 다음에 반대쪽 귓볼 뒤쪽의 측면까지의 목이 전체적으로 당겨집니다. 아무튼 이 지금 수술의 전의 변화와 수술의 후의 변화인데 편의상 한 달째로 말씀드리면 한 달 18일째인데요. 한 달째 수술 후 모습입니다.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리신 대로 팔자주름, 그 다음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몽통해지는 흘러내려온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이쪽에 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상의 효과에 의해서 좌측에 수술 후 18일째 보면은 이 턱선이 굉장히 V라인처럼 갸름하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도 많이 옅어지거나 사라져 있고 팔자주름도 많이 옅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약간 쳐들어 올렸을 때 모습을 봤을 때도 여기에 지금 세로 목주름, 그 다음에 이 가로로 있는 목주름. 근데 이 가로로 있는 이 목의 주름도 가로 방향의 목주름도 그 위치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볼에 볼륨도 많이 줄어들고 팔자도 많이 줄어들고 메리오네트 라인도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45도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자, 깊은 팔자, 깊은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있는 목주름,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있는 목주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병원에서 이 목의 수술이 저기 뒤통수 바로 뒤쪽까지 목을 당기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목만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목이 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술 후에 목은 가늘어지고 좀 더 갸름해지고 그 다음에 이 턱선이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턱선이 이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모여 있는
군살이 없기 때문에, 밀려있는 살이 없기 때문에 이 턱선이 갸름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고개를 조금 쳐들어 봤을 때 이 목의 세로주름, 그 다음에 목에 가로주름에 깊이 있는 거. 근데 이쪽에서는 가로주름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술한 이후에는 가로주름 위치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턱선이 좀 더 갸름해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팔자주름과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이 굉장히 수술 후에는 많이 옅어진 변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에 측면 사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세로주름이나 목에 이런 주름, 이런 것을 이런 데서 좀 더 뚜렷한 변화인데요. 이 처지게 되면 이 목선에 세로주름이 축 늘어지거든요. 이게 늘어질수록 이 앞턱과 목의 각이 둔해져요. 근데 이제 점점 앞턱과 목의 각이 좀 더 선명하게 변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처져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 목선이 처져 내려오면은 얘가 각이 앞턱하고 목하고 각이 이렇게 좀 둔하게 나타나 보이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목의 각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타나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수술에서 보여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앞쪽에서 뭐 세로 주름이 어떻다, 늘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닭뼈슬처럼 늘어져서 보기 싫다, 또 세로 주름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측면에 목의 거상을 이 뒤쪽 방향, 정말해서 이 뒤쪽 방향까지도 같이 거상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쪽 방향도까지도 거상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이 전체적으로 이 귓볼 뒤에 뒤쪽 방향에서부터 저쪽 반대 방향의 귓볼 뒤쪽에 목의 측면까지 다 거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이쪽의 수술에 그 귓볼 뒤쪽에 이쪽의 목과 이쪽에 귓볼 뒤쪽의 목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이 전체적으로 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뒤쪽 부분을 제외하고 목의 측면에서도 약간 뒤쪽 부분부터 앞으로 해서 반대쪽 목의 측면까지는 전체가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첫째는 목이 가늘어 보이고, 왜냐하면 처져 내려와서 이쪽에 밀려있는 살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목에 있는 주름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개를 약간 쳐들었을 때 이제 보면은 이쪽이가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 주름인데 여기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앞턱 끝과 목에서 오는 각도가 이렇게 거의 일직선처럼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각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처져 있는 살들이 거의 다 위로 당겨져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귓볼의 모양에서도 보면 귓볼이 약간 밑에 방향이지만 여기서는 좀 둥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목이 전체적으로 펴졌다는 점. 이 귓볼을 중심으로 요 후반까지도 목에 주름이 많이 펴져 있다는 점이 지금 수술 전과 수술 후 한 달 18일째하고는 다른 양상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팔자 주름에 이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살이 이렇게 밀림으로 생기는 이쪽에 팔자의 깊은 주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좋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메리오네트 라인이 형성,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면 살이 전체적으로 좀 웅퉁하게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죠.
뭉퉁하게 지금 변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 세깅, 뺨에 살이 이렇게 볼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세깅, 지금 주머니 같은 물주머니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에서는 많이 펴졌는데요. 다만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런 변화, 이런 변화가 지금은 한 달 18일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변화들이 그 한 달 보름부터 2달 사이에는 이렇게 절개선 라인, 이쪽에 가면은 뭐 절개선 라인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절개선 라인도 나타나는데, 이런 절개선이, 이런데 보면 절개선이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근데 절개선 부분에서 뭐 탈모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쪼이고 당기고 막 그런 현상도 오고 막 그러는데, 대개 이제 탈모 같은 경우도 2달 정도 지나면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2달에 비해서는 4달 때가 더 훨씬 더 편안하고, 4달 때보다는 6달 때가 더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수술의 회복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미니거상이나 뭐 이런 수술처럼 간단히 하는 수술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수술 후 불편함도 적어요. 예를 든다면 수술 범위가 여기서 거상하는데 여기서 이 정도 범위만 했다, 여기서 이 정도 범위만 했다, 그런다면 이 정도 범위만 수술해서 당겼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런 부분은 수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수술 범위가 이렇게 넓고 컸다, 이렇게, 그래서 A에 비해서 이쪽 A에 비해서 이쪽 A에 비해서 이쪽에 D가 있는 이쪽에가 훨씬 더 범위가 넓었다, 그렇다면은 D쪽에가 더 훨씬 좀 더 이쪽에 이렇게 수술했을 때가 더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 이후에 불편하다, 또는 수술한 이후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수술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수술한 이후에 불편함이 너무 좋고 자연스러웠다라는 것 자체가 수술을 대충 해놨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거상 원리에 충실한 수술을 하다 보면 회복 경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달째에 내가 좀 힘들었다 하면은 4달이 되면 2달째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또 4달보다는 6달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래서 저희는 수술한 이후에 6개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하는 의사도 이해해주고, 또 저희도 환자의 마음을 다독거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술 후에 수술하기 전후 사진을 각각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수술하기 전인데요. 여기 보면 팔자주름과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목에 이렇게 가로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가려서 그런데 눈도 이마가 쳐져 내려왔기 때문에 쌍꺼풀이 덮이고 그래서 눈도 조그만하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상 수술을 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변합니다. 근데 환자의 약속에 의해서 코 위쪽 밑에 쪽으로만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나 거상은 이렇게 이 아래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아래쪽 변화가 어디로 가겠어요?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변화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위쪽도 당겨지기 때문에 위쪽의 변화는 당연히 잘 나타나는 거고요. 위쪽은 잘 나타났는데 아래쪽의 변화가 형편없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래쪽의 변화가 좋은데 위쪽의 변화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 후의 변화 모습인데, 수술 전에 비해서 턱선이 굉장히 V라인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이 굉장히 옅어지거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팔자주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턱 밑에서 봤을 때도 아까 내용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변화가 올 때는 항상 출혈 이런 것이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뭐 피호스 피주머니 이런 것은 100명이면은 1명 달라나 뭐 이 정도로 뭐 출혈이 없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셔도 이따가 네이버 카페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박리 범위가 크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면 마취로 다 안전하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술 후 지금 한 달 18일째 뭐 전체적인 턱이라든가 얼굴 사이즈라든가 그리고 메리오네트 라인 이쪽에, 그 다음에 팔자주름 라인, 그 다음에 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술 전에 45도의 방향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팔자 라인,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수술 후 18일째 변화입니다. 또 여기도 수술 후 18일째인데 턱을 약간 들어 올렸을 때 밑에 턱을 보기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볼에 살이 쳐져 내려와서 밑에 주머니처럼 몰려있는 두툼한 곳에 변화가 왔는데, 수술을 한 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갸름해 보여요. 이렇게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얼굴에 이렇게 대기실에서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보시면 70대면 50 초반 정도로 볼 정도로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같은데 이런 데서 변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귓볼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귓볼의 변화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얼굴의 이 아래쪽의 변화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고개를 좀 들어 올렸을 때 모습인데요. 여기 이 목도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에서 이 앞에만 변화가 아니라 귓볼 뒤에 측면에서부터 반대쪽 목의 측면까지 완전히 가늘어질 정도로 다 당겨지기 때문에 단순한 그 목거상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병원에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거상은 이 앞에를 말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귓볼의 저 후방에서부터 반대쪽에 귓볼의 후방의 측면, 목이 전체적으로 당겨진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술 전에 귓볼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깊은 팔자, 그다음 메리오네트 라인, 목에서 이런 변화, 그 다음에 목의 이 전체적인 볼륨이 수술한 이후에 변화하고 귓볼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콧볼 아래 이 변화가 안면 거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면 거상 후에 또 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위가 이 콧볼 아래의 변화가 없을 때 변화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 측면에서 모습이고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귓볼 뒤쪽에 이 목에서 이 귓볼 뒤쪽에 이쪽에서 목의 변화도 나타날 정도로 거상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동그라미 안쪽에서부터 이쪽 정면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목이 쫙 당겨져 올라가는 변화가 저희 병원의 목거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좀 더 근접 촬영했을 때 모습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얼굴에는 주름이 없는데 살이 처졌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마에 주름이 없으니까 나는 이마 거상은 빼고 그 다음에 이 앞면 이쪽만 거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 앞면 거상을 할 때 이쪽만을 부분 거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효과도 적고요.
그래서 이 절개선의 길이가 커야만이 여기와 스마스와 목에 붙어 있는 근육을, 목 근육을 한 판으로 당겨 올려야만이 이 볼에서 뭐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뭐 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상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한 판으로 이렇게 꼭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판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 판으로 잘라서 이쪽 부위 안에를 전체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뒤쪽에 이렇게 접혀있던 목에 주름도 여기서 보면 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목의 앞에뿐만이 아니라 측면, 약간 귓볼의 약간 뒤쪽까지도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촬영했을 때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래쪽을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수술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완전 근접 촬영한 모습이고요. 반대측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보면 귓볼 모양도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쁘게 변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쁘다는 것은 그 주관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진 귓볼보다는 이렇게 좀 동그란 귓볼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수술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 콧볼 밑에 쪽으로가 변화가 클수록 안면 거상에서 효과가 좋다, 좋은 수술이다.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변화로는 팔자나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크고, 그 다음에 턱선이 V라인이 왔을 때 오는 변화가 크고, 그 다음에 목은 앞에서 보는 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목의 측면, 귓볼 뒤쪽에 있는 목의 약간 후방까지도 전체적으로 당겨져서 목에서 짓눌려지는 깊은 주름이 오는 그런 그런 것도 쫙 위로 당겨주는 변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피부라는 것은 당겨주게 되면은요, 많이 당겨주게 되면 피부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피부 톤이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시기는 대충 수술 후 뭐 한두 달째가 아니고요. 보통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탈모가 있다든가 이런 거 보통 한 달 바로면서 두 달까지가 탈모가 진행되니까 2달보다는 4달 때가 더 좋아지고 4달보다는 6달 때가 좋아지고, 그래서 6개월이 넘은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피부 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술 전후를 직접 한 사이트로 한 뷰로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18일째, 한 달 18일째 모습입니다. 수술 후 한 달 18일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요, 저희 병원은 솔직히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좀 더 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굴 살도 이런 데가 처져서 몰려 있을 때는 얘가 통통하거나 그럴 때는 이쪽에가 꺼짐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살들을 위로 쭉 당기게 되면 나중에 뭐 한 5, 6달 되면 슬림해지면서 이런 데도 약간의 골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원래가
뼈와 광대뼈와 저작근의 이 높낮이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미소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의 경계,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약간의 골인데,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피부 밑에 바닥의 구조가 약간의 높낮이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마가 처져 내려오면 눈꺼풀이 두툼해 보이지만 눈썹 위를 잡고 위쪽으로 처진 이마살을 위로 쭉 밀어 올리면, 즉 말해서 이마를 거상하게 되면 눈이 조금 꺼진다고 하죠. 그거는 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와 있던 피부, 그 눈꺼풀 살이 위로 당겨 올려가니까 그동안에 밀려 내려온 살이 약간 꺼져 있는 곳을 채워줘 있던 것이 위로 당기니까 거기가 약간 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이런 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유명한 모델, 군살이 없는 모델, 이런 분들은 약간의 그런 볼에 골이 있어도 그런 골이 보기 싫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건 크게 불만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눈꺼풀에서 약간 꺼지는 현상은 나중에 자가 지방으로서 약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어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 촬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수술 전후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또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술의 내용과 과정은 유튜브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설재현 성형외과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관한 수술 내용을 거의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술 과정을 거기다가 카페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수술을 이렇게 하고 수술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간단하거나 미니를 거상했거나 아니면 수술의 박리 넓이라든가 또는 스마스나 목의 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저 정도를 박리를 했던 경우, 즉 저처럼 많이 한 경우하고는 다르게 우리 병원에서는 조금 더 환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